자, 4강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라는 것을 배울 거야.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우리가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 문제 풀 때. 네 가지. 쌤이 지금 네 가지 케이스를 쓸 건데 밑에 여백이 있죠? 네 가지 케이스를 쓸 건데 그 각각에 대해서 써보면 돼. 잘 봐니. 첫 번째부터. 첫 번째.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고요. Q이면 P다 라는 명제가 거짓입니다. 얘와 얘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여기죠? 그랬을 때 P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가 있는데 P면 Q이다는 참이고 역은 거짓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개념서의 정석이나 이제 개념 원리나에 나와 있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자체도 굉장히 난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사실 쌤이 지금 써주는 네 가지 경우만 기억하시면 모든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긴 풀려요. 풀리긴 풀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조금 용어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원래 명제와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역명제 여기죠. 역명제의 참 거짓을 내가 경우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나왔을 때 잘 풀려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잘 풀기 위해서는 원래 명제와 역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따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경우 가볼게요. P면 Q이다가 거짓이고요. Q이면 P이다는 참인 거예요. 두 개가 성립할 때.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써지더라라는 거. 자,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뭐냐? P면 Q이다도 참이고요. 역명제 또한 참인 경우입니다. 둘 다 참인 경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그냥 P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와 같은 거냐면 동치예요. 동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동치. 같다의 뜻입니다. 같은 뜻이다. P와 Q가 서로 같다. 이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P면 Q이다도 거짓이고요. Q이면 P이다도 거짓이에요. 둘 다 거짓. 그러면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P도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필요 조건이라든지 혹은 충분 조건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명제가 참인 명제일 때만 해당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참인 명제. 됐니? 자, 문제를 풀려면 이 네 가지만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핵심이 뭐냐면,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영명제의 참거짓을 구하는 게 핵심인 거야, 문제는. 알겠어? 걔를 구하는 게 잘 구해야지만 얘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명확하게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죠? 개념적인 면에서는 그냥 개념서에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넘겨볼게요. 넘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1번 문제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관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것을 P 화살표 Q와 같이 나타내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죠. 예전. 그치? 첫 번째 경우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관계입니다. 형님, 요거 첫 번째 경우죠. 두 개 동시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을 써주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한꺼번에 만족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만족이고, 이 상황에서는 이 두 줄이 한꺼번에 만족이고, 이 상황에서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고, 둘 다 거짓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명제, 역에 대한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1번에서. 역에 대한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언급 안 돼 있죠? 언급 안 돼 있으면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따졌을 때, 얘만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근데 얘가 참이라고 했는데 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역이 만약에 참이야, 그럼 뭐야? 이걸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역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겠다. 됐니? 오케이? 됐죠? 자, 그럼 2번부터 가볼게요. 자, 2번. 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 중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밑줄.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돼야 돼. 그러면은 P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근데 충분 조건은 되는데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보자. 이거 기억부터 따지면 된다. 이 상황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이 상황. 알겠니? 자, 그럼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플러스 B가 모이면 유리수이면, P가 이거죠? 그죠? 자, 유리수이면 A, B 모두 유리수이다 라는 거죠. 그치? 자, 요거에 참거짓을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두 개를 더했는데 유리수이면 둘 다 유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할래? 뭐 있어? A가 2 플러스 루트 3, B가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무슨 수? 유리수. 그지? 근데 둘 다 유리수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오케이. 따라서 거짓입니다.
근데 거꾸로 A, B가 모두 유리수이면 A 플러스 B는 유리수이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죠. 그죠? 이건 맞죠. 당연히 맞는 거죠.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당연히 유리수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나눠보시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반대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니은번 해봅시다. 니은. 자, 니은번 보시게 되면 니은은 x가 8의 배수이면 x가 8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즉 짝수이다. 됐니?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요, 거꾸로는 x가 2의 배수면 다 8의 배수예요? 아니죠, 그거. 그러니까 니은은 내가 원하는 상황. 얘가 뭐야? 지금 얘가 P잖아. 얘가 Q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치? 근데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이 P이면 Q이다는 참이지만 그거의 역은 거짓인 상황이니까 니은은 뭐야?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거야. 됐니? 디귿 해봅시다. 디귿 보시면 x가 0이고 y가 3이에요. 자, x가 0이고 y가 3이면 x, y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x, y가 0이라고 해서 여기로 가는 건 3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치?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원래 명제와 영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만 잘하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문제는 쉬워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조건 P에 대해서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밑줄.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이게 나오면 P이면 Q이다도 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도 참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명제가 참이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포함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P면 Q이다도 참이어야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이 두 개가 명제니까 서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뀐 거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P가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Q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P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잘 봐요. P 부분집합 Q P가 Q에 포함되고 Q가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이 두 집합을 뭐라고 얘기해요? 같다라고 얘기해요.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면 서로의 모든 원소가 다 상대편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얘는 잘 봐잉.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 뭐 해야 돼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조건 P와 조건 Q는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표현만 다를 거지 동일한 거예요. 조건 P와 조건 Q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진리집합이. 조건 P를 만족하는 값들의 집합이고 얘는 조건 Q를 만족하는 값들의 집합인데 서로 같다는 얘기는 조건들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같은 값이 성립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즉 똑같은 거 찾아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거. 근데 뭐만 다른 거? 표현만 다른 거. 이해됐어? 똑같은 거. 이해됐니? 그러면 3번 보시게 되면 조건 P가 뭐예요? 똑같은 거 찾아야 되는데 조건 P가 뭐예요? A 교집합. 그렇죠? A 교집합 B가 A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랑 동일한 표현들 한번 쭉 써보자라는 겁니다. 요거랑 동일한 표현들.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이야?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네요?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네요? B가 A에 포함. B가 A에 포함돼요? A가 B를 포함. 그렇죠? 작은 게 포함된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거랑 또 동일한 표현 다 써보자. 뭐 있어? A가 B에 포함된다. 또? A 합집합. 뭐 이런 것도 있죠? A 여집합 그쵸? 뭐 그거부터 할까? A 합집합 B가 B겠죠? 그죠? 또 어떤 거 있어요? 각각의 여집합 붙이면 포함관계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 했었죠? 오케이? 또? 뭐 있을까요? A 차집합 B가 뭐다? 공집합이죠? A이면서 B가 아닌 것은 없죠? 그죠? 그럼 거기서 맞는 거 찾아보세요. 1번에 맞아 틀려. 2번은 맞아 틀려. 틀리죠? 네. 3번은 모르죠? 네. 아닐 수도 있죠. 3번. 꼭 두 개 합쳐야지만 전체 집합이 돼요? 아니죠? B는 되겠죠. B라고 써주면 말고. A 차집합 B가 A예요? 아니죠? 5번은 이건데 바뀌었죠. 그죠? 그럼 답 뭐예요? 1번이죠. 이게 다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 알겠어? 동일한 상황을,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건데 말이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는 내가 수업을 듣는 학생이고 수강생이지만 집에 가면은 아들이 되는 거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보기에 너는 친구죠. 그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비인중학교 학생인 거고. 그치?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너의 존재가 바뀌어? 학원 올 때, 집에 있을 때, 학교 갈 때마다 너의 존재가 막 바뀌어? 아니잖아. 동일하잖아. 다만 뭐야? 각 집단에 갔을 때 불러지는 방식이나 해야 하는 것이나 이런 게 다른 거지. 그치? 나도 여기서는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집에 가면은 밥만 축내는 벌어지고 밥 벌어지가 되는 거고 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존재가 바뀌나? 아니라니까. 오케이?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봐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조건 P와 조건 Q가 같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에서 조건 P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는 결국 P와 Q가 같은 거, 즉 P라는 애와 같은 뭐라고 그래?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 찾아라 라는 말이라고. 알겠어? 오케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됐죠? 네. 4번 한번 해보시면 돼요. 4번.
5번 보세요. 5번. 4번 그냥 그림 보고 푸시면 되는데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두 조건 PQ에 대하여 있죠. 낮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봐봐. 낮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낮 Q이면 P이다가 뭐다? 3이라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이 거꾸로는 알아볼라? 몰래.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따지자. 그럼 봐봐. 자, 항상 명제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Q가 아니다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이라고 그랬죠. 부정? 그럼 부정한 진리집합은 뭐예요? 여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뭐다?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됐니? 1번부터 볼게요.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아니? 틀려요? Q가 아닌 것이 P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Q가 아닌 것이 P에 포함된다. Q가 아니면 P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Q가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볼까? P하고 Q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P하고 Q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죠? 애매한데 봐봐요. 옳은 것 찾아보라라고 하면 옳은 것 찾아보라고 하면 자 보세요. Q가 아닌 것들이 P의 Q가 아닌 모든 것들이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Q는 P의 부분집합 Q랑 P가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어떤 경우? 그 Q 나머지랑 뭐라 해야 되지?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그림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럼 Q도 P의 부분집합이고 Q가 아닌 것도 P의 부분집합이죠. 얘가 전체라. 됐니? 얘가 전체라. 됐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또 전체 집합이 Q가 있습니다. Q가 아닌 게 P인 거죠. 이 바깥이. 되니?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참이에요? 아니. 아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까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냥 이렇게 있고 이 안에 Q가 P가 자연수고 P가 정수고 Q가 P가 유리수고요. 무리수. P가 무리수고요. Q가 유리수면
Q가 아닌 거 P죠. 이렇게 해도 된다. 자, 2번은요? 아니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그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둘 다 만족시키는 거. 이 경우도 만족시키고 이 경우도 만족시키는 건 뭐예요? 5번이죠.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집합. 여기도 봐봐.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집합.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잘 들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Q라는 게 있으면 Q가 아닌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Q라는 것과 Q가 아닌 것을 합치면 전체죠. 남자와 여자를 합치면 사람이죠. 그치? 근데 그 여자를 P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P가 여자거나 아니면 P가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1번, 2번, 3번, 4번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옳다라고 얘기해요? 거짓이다라고 얘기해요? 명제에서. 명제에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거짓인 건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경우나 둘 다 뭐야? 전체지. 그치? 그러니까 5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죠? 자, 다음 5번, 6번. 자, 6번 좀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PQ라 할 때 자, 첫 번째 P 교집합 Q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P, 그 다음에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러면 얘를 맞죠? 얘를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얘를 좀 정리부터 해볼게요. P 교집합 집합을 연산하면 되죠. Q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 요거 쓰시면 P 여집합 교집합 뭐가 돼요? Q가 되겠죠. 그죠? 네. 됐니? 오케이? 잘 봐잉. 이거 어떻게 연산하나? 자, 이렇게 바꿔놨더니 여기서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내가 얘를 묶어내시면 얘는 P 합집합,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빠져나가서 교집합 Q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전체죠? 자, 전체와 Q의 교집합은 당연히 Q가 되겠지, 작은 놈이. 그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랑 같다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P 합집합 Q와 같다 라고까지 나오는 거죠. 요까지가 도출이 되네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P와 Q의 합집합이 Q라는 얘기는 뭐와 같은 겁니까? P가 그렇죠.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잘 봐.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P가 P이면 Q이다 참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돼요. 됐니?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자, 두 조건을 보시게 되면 두 조건 P가 있고요, 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밑줄.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히야 필요야? 필요잖아, 필요. 그러면은 잘 봐. 앞에 있는 애가 두 번째 있는 애의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동의어가 뭐가 되냐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와 같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Q라는 조건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이고요. P라는 애는 뭐가 되냐면 X가 A보다 크다 라는 부분집합이래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부터 3까지가 써질 거고 그랬을 때 P라는 애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구나. 이 Q라는 집단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가 Q일 거 아니야 지금 조건 Q? 그치? 그러면은 요 X가 A보다 크다가 포함을 해야 되니까 A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빵꾸 뚫려서 이렇게 가시면 포함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그럼 어때야 돼요? 작고 같아도 상관이 없죠. 둘 다 빵꾸. 그렇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답은 최대값. 몇 번? A는 최대값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5부터 7보다 작거나 같다에 비한 필요 조건이고 끊어보세요. 첫 번째.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의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거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7점? 요 범위가 어디에 포함된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된다. 첫 번째. 됐니? 그러면 여기서 그림부터 대략 그려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부터 7까지가 써질 거고 여기서부터 6까지가 되고 색칠이 되는 요 범위야. 자, 요 범위가 지금 써진 범위인데 얘가 어디에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되더라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A라는 애는 여기에 있어야 될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습니까? 됐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까지 되겠죠. 따라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A의 최대값이니까 A라는 것의 최대값은 얼마다? 얼마? 마이너스 5겠죠. 그죠?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앞에가 뒤에 A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무슨 뜻이야? 앞에가 뒤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즉 B가 있고 4보다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얘가 어디에 포함된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된다. 됐니? 그러면 여기서도 수직선을 그려보시게 되면 두 번째 수직선 그리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가 7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써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근데 얘가 4잖아. 그지? 그럼 B는 이쯤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됐어. 이 노란색 부분이 하얀색 부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B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적어도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라는 것의 무슨 값? 최소값이겠네.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5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 조금 쉬겠습니다.